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각 나라별로 그 야구 동영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은 뭐, 그래도 내가 나름 휴식근이 좀 길잖아. 그래서, 그동안 뭐 내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각 나라별로 차이까지는 너무 거창하고, 그냥 동양권이랑 서양권으로 나누면 이게 딱 확실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양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일본이 끝판대장이지. 그래서 내가 아는 바로는 일본처럼 그런 야구 영상이 비즈니스화가 촥촥촥 돼 있는 나라는 없거든. 적어도 이게 동남아권에선 그래. 동남아 동부가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된 나라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일본과 서양권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지금부터는 야구 동영상을 야둥이라고 할게요. 야둥. 그래서 이거 말 잘못하면 또 알파고 이 개새끼 맨날 노딱 때려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야동이라고 했을 때, 우선 가장 처음 먼저 일단 대한민국의 야동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은 사실 야동 족밥이지 진짜. 족밥도 이렇게 족밥일 수가 없어. 대한민국은 보면 진짜 되게 희한하지. 내가 알기로는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통계적으로도. 근데 정작 이제 야구 동영상은 전부 다 이제 금지지. 그 흔한 포르노도 안 되고, 그리고 맴매도 안 되고, 거의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잖아. OECD 중에서도 유일한 2개밖에 안 되는 그런 완벽한 금지된 국가다 보니까 뭐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 대한민국은. 그래서 거진 지금까지 뭐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그런 그 야동을 보면, 우리 진짜 어렸을 때 뭐 빨간 마후라라고 있었거든. 별로 재미도 없어. 그리고 오양 비디오 있었고, 역시 이것도 형편없어. 그래가지고 보면서도 야, 이런 게 이런 재미없는 걸로 이게 무슨 이게 이슈가 되는지도 이게 모르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야동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몰래 찍는 형식들이 되게 많았지, 그지?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지금 봐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가장 유명했던 시리즈가 이제 원정리의 시리즈인데, 그것도 이제 일본 애가 몰카로 찍어서 나오는 거 아니어서 그런 식으로 찍는 형식이 많았고, 정준영도 그런 거 오지게 찍어갖고 지금 깜빵에 가 있잖아, 그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야동에 대해서 그 라디오 방송하다 말한 적인데, 나는 한번 찍고 싶어 실제로. 근데 뭐 내가 찍는 게 진짜 뭐 와우 친구들 짤짤해시 이래서 그렇게 찍는 게 아니라, 나는 나중에 결혼하잖아. 결혼하면 나 진짜 찍을 것 같아. 결혼하면. 그래서 결혼하면 진짜, 결혼하면 뭐 상관이 있나요? 이제 정말로 이게 사랑하는 여자 그걸 다 찍어놓고 싶어. 젊었을 때, 최대한 젊었을 때. 뭐 이미 나는 안 젊지만 이미 나는 젊지가 않지만, 그래도 오늘이 제일 젊잖아. 그래서 난 그런 거 좀 찍어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너 변태야? 그런 걸 왜 찍어요? 이런데, 야, 사랑하면 그런 거 좀 찍을 수 있지. 그래서 그 뭐 나중에 뭐 결혼하기 전에 찍어서 이게 퍼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나는 이게 봐도 이제 당당한, 그래 이게 보면 야동을 봐도 당당한 야동들이 있잖아. 서로 사랑해서 찍은 야동들이 한 번씩 보이잖아. 그래서 난 그런 거 진짜 찍고 싶단 말이야. 우리가 정말로 사랑했던 순간, 우리가 가장 젊었을 때 그런 거 찍고 싶지 않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난 그거 이제 찍었다가 나중에 늙으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똘똘이 아저씨야. 그래서 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 나라의 정서상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또 난리가 나지, 그지? 그런 거 보면 난 참 되게 깝깝해, 그지? 사람 마음이란 게 다 크게 다를 건 없는 건데, 언제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더럽고 역겹게 취급한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건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와이프 나온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똘 칠 수 있는 건, 이건 진짜 아름다운 거야. 이거는 진짜 찐사랑이라고, 진짜.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만의 딕데이터가 있거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남자들 중에서 자기 와이프라던가 자기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남자는 진짜 없어. 거진 없어. 근데 만약에 남자 그거 하잖아. 자기 와이프나 이렇게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하잖아. 그러면 그거 진짜 찐사랑이라니까, 그게. 근데 그거는 모르더라고.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퍼킹 유교 탈레반에 이제 다 이제 썩을 대로 다 썩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놓고 지들 할 건 다 하잖아. 더러운 짓은, 그지? 그래서 뭐 더 이상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는 내 말도 담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남은 나라 봤을 때 결국에는 일본이랑 서양인데, 그 전에 내가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약간 해보고 싶어. 중국 쪽 그 야중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쪽도 이게
나오는 거 보면 한국이랑 별 차이점 없거든. 몰래 찍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이랑 다른 거는 걔네들은 여자들이 대놓고 같이 찍은 게 되게 많아. 서로 이게 지가 진짜 사랑해서 찍은 건지 아니면 돈을 받고 찍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둘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야동 컨셉도 그런 컨셉 되게 많잖아. 그지?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내가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그 중국 야동은 좀 특징이 뭐냐면 나름 꼴자랄이 있어. 꼴자랄. 이게 뭐냐면 중국어에서 나오는 그 성조의 그 특이한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원래 중국 말은 그 성조가 좀 약간 꾀꾀거리는 느낌이 있잖아. 근데 중국 야동을 보면 여자들이 그 포인트를 알아. 꼴림 포인트를 알아.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해도 이렇게 슈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그래서 그 약간 야릇하게 만드는 느낌이었어. 그 목소리로 야릇하게 만드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중국 쪽에는 이런 느낌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게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지금 뭐 폰허브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중국 쪽 한번 봐봐. 그러면 그런 느낌이 원초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 확실히 중국 쪽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고 중국 쪽보다는 홍콩 게 조금 더 괜찮아. 약간 영상미가 조금 더 살아있단 말이야. 홍콩 쪽이.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이쪽을 좀 추천드리고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중국 쪽 거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지, 그치? 그래서 나도 이런 나라, 각 나라 갈 때마다 다 물어봤는데, 너희는 어느 나라 거 보니? 그러면, 거진 일본 걸 많이 보거든. 근데, 중국 거를 좀 많이 보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캄보디아였어, 캄보디아. 그래서, 캄보디아 간데도 중국 걸 본다는 거야. 그래서, 야, 왜 중국 걸 보지? 이랬는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캄보디아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뛰어넘는 그런 중국몽 국가거든, 친중 국가거든. 그래서 그런 게, 이게 많이 영향이 작용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끝판대장인 일본이랑 서양이랑 비교를 했을 때 서양 같은 경우는 이게 합법화된 곳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일본이랑 봤을 때는 약간 느낌 다른 게 뭐냐면 일본은 진짜 말 그대로 레이블이 너무 많아졌어. 레이블이나 비즈니스화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세계 3위 경제대국이다 보니까 그 엄청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할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오히려 나오는데 보면 뭐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잘 만든다는 느낌이 들지만 유명한 레이블은 미국이지만 근데 정작 다른 나라 보면 별로 재미없어. 뭐 예를 들어 독일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 별로 재미없다니까. 그나마 좀 프랑스게 좀 이쁘게 만드는 편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도 보면 모델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서양 거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서 동유럽 애들을 이게 슬라브 애들을 좀 많이 데리고 오지, 그지? 그래서 그런 애들께 좀 이쁘긴 이쁜데 지금 와서는 그런 것들이 레이블처럼 커졌다기보다는 개인 산업 쪽으로 가고 있잖아. 이렇게 폰허브 같은데 보면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둘이서 사랑하는 애들 이렇게 찍어갖고 영상을 해서 그걸 팔아먹는 구조로 이제 커가고 있잖아. 그런 경우가 더 되게 많거든. 근데 이게 확실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일본 쪽은 비즈니스화가 되고 서양 쪽은 개인 대 개인 쪽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쫙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서양 쪽에는 그게 많아. 뭐냐면 취향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 다양한 장르. 물론 일본 같은 경우도 레이블마다 이제 좀 하드한 레이블이 있고 소프트한 레이블이 있잖아. 예를 들어 이제 모디즈라던가 S1이라던가 아이디어 포켓 같은 경우는 보면 되게 부드럽단 말이야. 소프트하단 말이야. 이런 데는 거진 다 여자가 기모찌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나마 이제 조금 강한 데가 이제 도그마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하드한 게 있잖아. 그래서 뭐 품번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들도 있고 막 진짜 그 옛날에 유명했던 INU 이누 시리즈가 있거든. 이거 되게 유명한 명작이야. 이거 꼭 봐봐. 그래서 이누 시리즈 중에서도 사쿠야 유야가 찍은 게 있거든. 아마 품번이 047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거 보면 좀 하드하단 말이야.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일본 쪽에는 그런 게 많진 않아. 그래서 크게는 과학적인 거, 피학적인 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소프트하게 흘러간다면 일본 감성 야메떼 요게 맞춰도 소프트하게 흘러간다라고 보면 서양 쪽은 조금 더 하드해. 되게 하드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하다못해 싸대기를 때리더라도 어디를 싸대기 때리냐 컨셉 따라 다 달라. 그래서 얼굴 페이스 스팽킹이 있고 또 엉덩이 때리는 게 있고 잡더라도 이제 헤어 클램핑이라고 하나? 뭐 장르가 되게 많아 그쪽은.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되게 큰 거 있잖아. 대물 시리즈도 오지게 많고 뭐 밀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다양해. 서양은 그런 것들이요. 하다못해 게이 둘이랑 뭐 이제 여자 한 명 섞여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서양 쪽에는 진짜 그런 뭔가 디테일하게 개인의 그런 패티쉬라는 것들이 왜 너무 참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고드는 틈새 시장 같은 거지.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거야. 유튜브 같은 것도 보다 보면 나 같은 채널도 되게 마이너한 채널이잖아. 그치? 그래서 서양 쪽은 그런 쪽으로 되게 많아. 그런 쪽으로 되게 많고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서양이랑 동양이랑 차이인 것 중에 하나가 서양 쪽에서는 그 야동을 찍을 때
이게 당하는 컨셉잖아. 이게 관광 당하는 그 컨셉 자체는 안 되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그래, 법적으로. 근데 그게 일본에서는 허락이 되지, 그치? 일본 쪽에서는 그런 컨셉 되게 많잖아. 그래서 요 정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딱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뭐 서양 것도 보고 뭐 일본 것도 보고, 난 이렇게 나는 뭐 따지고 난 다 본단 말이야. 과학적인 거 피학적인 거 다 좋아해서 다 보는 건데, 근데 서양 쪽은 약간, 근데 확실히 그래서 보다 보면 여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즐기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들도 이게 동양 쪽 일본 쪽은 이제 야매때 이런 느낌이면, 서양 쪽에는 야 holy shit motherfucker 약간 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확실히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서구권의 여자들과 이렇게 뭔가 관계를 맺어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나도 포함돼가지고 확실히 서구권 여자들은 좀 할 때 파워가 강해. 힘이 강해.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을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운동한 여자 혹시 만나본 적 있어? 운동한 여자? 운동한 여자는 그냥 관계를 하다 보면 나 한 번 느꼈거든. 와, 아나콘다한테 이렇게 쪼임당하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진짜 이렇게 꽉 쥐고 들어온 게 있단 말이야. 파워가 강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느낌을 서양권 여자한테 좀 느낄 수 있어. 굉장히 적극적인 애들은. 굉장히 적극적, 자기가 느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뭐 이게 빨라고 할 때도 빨아달라고 당당하게 욕을 하고 그런 게 있거든. 서구권은 확실히 그런 게 있는데,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다 잘 못해. 근데 일본은 또 다르단 말이야. 일본 쪽에서는 또 여자가 굉장히 좀 정성스럽게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내가 봤을 때는 한국이 제일 병신이야. 일단 그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병신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게 뭔가 관계를 맺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내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는 관계를 굉장히 루즈하게 들고 가는 게 있는 것 같아. 제일 재미없게 해. 제일 재미없게 하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한국에선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건, 운동한 여자는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진짜 운동한 여자들은 그 파워가 다르다는 그 느낌이 분명히 좋거든. 그래서 나는 뭐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 뭐 어차피 뭐 이게 뒤지고 나면 이제 다 썩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건데, 뭔가 좀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즐기고 좋은 거 많잖아. 다양한 걸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선 유독 그런 게 잘 없더라고. 그런 것들이 되게 쉬쉬하고, 그지? 당장 뭐 내가 얘기했던 내용들 보고 저건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이게 내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한 편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크게 사고를 안 쳐. 보통 저거 변태, 저거 좀 뭐야, 이런 애들이 사고를 쳐 항상. 그래서 우리가 보더라도 그동안 남빼미들이 얼마나 이제 똥을 싸질렀는지 보면 알 수가 있잖아. 항상 그런 애들이 사고를 치거든.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그런 국가 간의 그런 야둥에 대한 차이에 대해, 야둥 존나 귀엽네 씨, 야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야둥이란 걸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성문화 자체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봤을 때 한국이 제일 병신인 이유는 이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오늘이 제일 젊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 사랑 많이 하시고 많이 해봐. 다 좋다니까 진짜. 그래서 정말로 제가 늘상 말하는 그런 뜨거운 정신과 뜨거운 그런 영혼의 완벽한 결합, 씨발 사랑해! 이런 것들을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